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뿅! 예, 오늘도요,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새 연금 이야기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 그치? 마치 내가 연금술사가 된 기분, 촥! 촥! 이거 뭔지 아나, 이거? 강철의 연금술사. 아, 이거 진짜 재밌게 봤는데. 근데, 강철의 연금술사가 아니라 요새 연금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얼마 전에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국민연금이 운용을 진짜 잘해. 1,000조 넘는 캐파에 그렇게 운용하는 되게 안정적인 비중으로 그거 진짜 주식 채권율도 되게 안정적인데, 근데 저렇게 운용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게 운용을 되게 잘하는데 근데 망해가고 있단 말이야. 되게 웃기지, 그치? 그래서 그 연금이 망해가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틀 전에 또 뉴스가 떴어. 이틀 전에 굉장히 좋은 뉴스, 내 입장에서 되게 반가운 뉴스가 떴더라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연금 고갈 막기 위해 4대 연금 통합해 국민부담 줄인다라는 뉴스가 뜬 거야. 그래서 순간 이거 본 순간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우,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지금 와서 결국에는 연금이라는 게 그게 문제잖아. 사람들이 이게 많이 먹으니까 문제잖아. 적게 내고. 그럴 바에는 나는 뭐 이제 실제로 국민연금 같은 것들을 민영화시킨 나라가 있거든요. 그게 제법 성공 사례로 기록된 나라들도 조금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네 돈 네가 관리해라. 이게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거를 그냥 아주 그냥 연금을 4대형으로 완전히 통합해버리겠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4대 연금이라고 하면 첫 번째가 국민연금이 되겠고, 두 번째가 공무원연금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가 군인연금 되겠고, 마지막이 사학연금인데, 근데 이게 난 순간 아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 생각했던 게 사실 이 네 개 다 문제거든. 이 네 개 다 트러블 메이커란 말이야. 그리고 막 다 세금 나가고 있잖아. 적자 보존해주고 있잖아. 어차피 다 나라 세금으로 나가는 거라면 그러면 그냥 아사리 다 이게 통합해버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나도 든 거야. 그래서 아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우선은 사람들의 반응은 또 어떨까 살펴봤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우선은 되게 싸늘합니다. 이게 인사이트 뉴스에서 나온 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제일 많은 좋아요를 받은 게 차라리 국회의원 월급을 줄이라 라고 하는데 야 국회의원 월급 줄여봤자 뭐 이게 티나 나겠냐. 그 와중에 뭐 잘한다는 댓글도 하나 있었는데 오히려 좀 돌려막기 느낌이 난다라고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 워낙에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뭘 한다고 해도 뭐 사람들 입장에서 아 저 뭔데 뭐 이런 거 뭐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어차피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어차피 해야 되는 것들이란 말이야. 근데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공무원연금이랑 군인연금 정부 보존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에 5조를 돌파한데 정부에서 주는 보전금이 그래서 4년 새에 64%가 올라갔고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차피 계속 세금 줘야 되는 것들이면 빨리 통합해야지. 어차피 돈 나가는 것들인데. 그래서 물론 공무원 연금 입장에서 조금 억울한 게 있어. 공무원 연금은 왜 억울하냐면 사실 그 공무원 연금이라는 게 그 공무원들의 후불적인 임금의 성격도 가지고 있거든. 공무원 연금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하면 다들 뭐라고 해? 연금 보고 가입한다. 연금 보고 한다라는 얘기도 있잖아. 근데 이미 공무원 연금은 한 번 칼질 당했잖아. 2000 몇 년이었지? 16년이었나? 뭐 전으로 나뉘게 됐잖아. 이미 칼질을 당했는데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도 한번 정부에서 IMF 때 공무원 연금 돈 모아놓은 거 지 엎드려 한번 슈킹 쳤거든. 닦았었거든 그게. 그래서 그때 한 10조 넘게 쓴 것 같아. 내가 한번 보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 되게 짜증 난단 말이야. 사람들이 자기들은 기여금도 많고 내는 것도 많고 공무원 연금 기금도 한번 털렸는데 요즘 이게 대한민국 트렌드가 뭐야? 나만 아니면 되잖아. 그래서 야, 우리 세금 나가는데 왜 이렇게 돈 주냐, 이 새끼들아, 연금 줄여라 이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되게 짜증 날 법하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러나 저러나 좀 이제 공무원 연금에 대한 그런 좀 이제 보정금이 올라간 건 역시 사실이거든. 그래서 공무원 연금은 특히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사실상 공무원 연금기금은 1993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적립금 고갈되고 2001년부터 정부 보정금이 들어갔는데 근데 지금 와서는 보정금이 2001년에 599억에 불과했던 게 2015년에 3조 원을 넘었다고 해. 그래서 이 적자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기금이 일단 모여 있잖아. 기금이 일단 사람들 돈 내면 계속 쌓일 거 아니야. 그지? 쌓일 거 아니야. 이렇게 쌓이면서 운용되면서 굴러갈 거 아니야. 근데 돈이 굴러가면 또 연금을 타먹는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돈이
빠져나간단 말이야. 문제는 그 적립된 기금이 이게 계속 깎여 나가기 시작하면 계속 마이너스가 되잖아. 그렇게 되면 굴러가는 금액 자체가 떨어지니까 이때부터 이제 보존금이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왜? 사람들이 계속 타먹고 있으니까 안 뒤지고. 그게 문제였던 거지. 근데 뭐 어쨌거나 이거는 군인연금도 마찬가지인데, 군인연금은 좀 솔직히 더 문제가 있어. 군인연금은 이건 내가 옛날에 한번 얘기해서 들은 사람 기억날 건데, 군인연금은 진짜 트러블 메이커거든. 그 왜 공공의 적이 됐냐는 기사까지 나오냐면 적자 보존액이 수입액의 45%란 말이야. 왜 이런 상황까지 왔냐면, 군인연금은 그 운용을 진짜 못해요. 운용을 진짜 못하거든. 그래서 내가 옛날에 기사 봤는데, 이 투자에 관여된 사람들이 막 퇴직군인들 있잖아. 투자랑은 아무런 관계없는 막 퇴직군이들, 장교들이 와가지고 이거 막 지들이 막 굴리다가 이제 망하면 망했네, 약간 이런 게 있었다니까. 진짜 내가 옛날에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그래서 내가 그거 가지고 군인연금 욕 적어놨는데, 군인공제회에서 내 거 보고 짜증나가지고 내 블로그 그리고도 와가지고 막 진짜 막 개인세 틀고 막 그랬었는데 수익률이 진짜 개판이야, 군인연금은. 그래서 공무원연금이랑 비교해도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러나 저러나 계속 돈이 나가잖아. 계속 나가잖아. 그러면 이거를 완전히 다 통합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 그나마 제일 억울한 거는, 제일 건전한 건 사학연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뭐 다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공무원 연금이나 이런 연금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 정부 보존액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게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문제가 되는 거면 한꺼번에 모아서 다 해결해버리자, 이런 취지였던 거죠. 그래서 일본이 비웃는 한국 국민연금 4대 공적연금 통합해야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8월 9일에 떴거든. 그래서 이때도 보니까 안철수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주최로 연금개혁 반영에 대해서 토론을 했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안철수 아저씨랑 유승민 의원이었거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국민연금 역시도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것도 방치하게 될 시 2092년에 누적 적자가 2경이 된대. 국민연금도 2경 상상이 안 되지. 우리나라 지금 1년 예산이 한 500조, 600조 되나? 2경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차피 구조개혁으로 가야 돼. 어차피 구조개혁으로 가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는 이 과정에서 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누구나 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 기사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2022년 8월 9일에 나왔던 기사거든. 근데 8월 9일이면 지금부터 한 열흘 넘은 기사이잖아. 근데 한 2주일 전 기사인데, 이때도 좀 2015년에 연금을 일원화 했던 일본의 모델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한번 이런 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통합을 시켰나봐, 일본에서는. 근데 그게 제법 좀 성공적인 사례로 아직 지금 뭐 꼽히고 있는지, 한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일본의 모델을 이제 벤치마크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런 개편을 통해 가지고 공무원 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연금에서 나오는 막대한 규모의 국가 부채를 대폭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근데 이게 분명히 쉽지는 않을 거야. 왜냐하면 다 사람마다 낸 기여금이 다르고, 그리고 연금 수익률이 다르고, 그리고 가입 기간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 소득 대체율이 다 다르잖아. 근데 이러나 저러나 뭐 그거는 뭐 얘네들이 할 일이 있고, 그지? 얘네들이 똑똑한 애들, 얘들이 다 해야 되는 것들인데, 근데 이러나 저러나 어느 한 명도 이 상황에서 득을 볼 수는 없을 거라고 봐. 내가 봤을 때 전부 다 손해를 봐야 되는, 전부 다 이제 뭔가를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근데 문제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 지금까지도 진작에 해야 되는 것들을 계속 폭탄 돌리기 계속 해오고 있었잖아. 아니, 계속 냅둬도 상관없어 사실. 국가에서 계속 적자 보존해주면 돼. 나중에 채권 준나 찍고, 어떤 대통령 후보가 그랬잖아. 우리나라 기축통화국이야. 와우, 진짜. 와, 나 진짜 충격이었는데, 그거 보고. 계속 찍어내면 돼. 찍어내도 주면 돼. 근데 문제는, 그렇게 찍어서 여러분들 주게 되잖아. 이거 국가가 가장 악랄하게 이제 채무를 갚는 방식이거든. 진짜 이렇게 갚은 나라가 있다니까. 그게 가장 악랄한 방식이란 거야. 그때가 되면 전부 다 죽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 그런 이제 그런 포화라 파국이다가 오기 전에 이렇게라도 좀 이게 국외 결단을 내려가지고, 비록 욕은 먹겠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봉합을 시도하는 이 결단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정말로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일단 뭐 공무원분들이나 군인분들은 들으면 되게 빡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근데 이게 마땅히 돼야 할 과정이고 그리고 뭐 아는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공무원들 입장에서 억울한 게 되게 많아. 특히 공무원들이 내가 봤을 때 억울한 게 많단 말이야. 그런 것들 다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감안해가지고 거기에 좀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다 이제는 진짜 모르겠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만 그래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 들어갔다는 것 자체에 저는 굉장히 큰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